오송 참사 책임과 관련된 충북도청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유족에게는 애도의 뜻을 표했지만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며 구조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예산이 확보되는 등 대형 SOC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전문의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충주시와 지역 의료계는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청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석 특집 온라인 쇼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할인과 무료 배송, 사은품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며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대형 SOC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되는데 다만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 사업들도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 여부도 중요해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2025년 정부 예산안 가운데 충북의 관련 사업비는 9조 93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정부안과 비교해 4,4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정부 총 예산안이 지난해 대비 3.2%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충북은 5.2% 늘어나며 사상 첫 예산 9조 원 시대를 맞게 됐습니다. 1,100조 원을 넘어선 국가 채무로 인해서 정부의 엄중한 건전 재정 기조로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3.2%대로 감소한 상황에서 거둔 성과로 가장 눈에 띄는 건 SOC 사업 분야입니다. 최근 청주 증평 구간을 일부 개통하기는 했지만 10년 넘게 장기화되고 있는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사업에 711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며 조기 준공 가능성이 높아졌고 상습 정체 구간인 서청주 증평 사이 중부고속도로를 왕복 6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과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 평택 오송 경부고속철도 복선화 사업비도 확보됐습니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어린이들의 급식 개선, 누리과정 등 복지 분야에는 가장 많은 예산이 배정됐고 안전 분야 예산도 자연재해 위험지구와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의 정비사업비 844억 원을 포함해 국가 지방하천 정비예산 732억 원 등 지난해보다 크게 확대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주요 현안 사업도 있습니다. 먼저 방서관 가속기의 경우 충북도는 2027년 완공을 위해 1,500억여 원의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지만 40% 수준인 697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카이스트 부설 AI 영재고 200억 원, 2025 영동 세계국악 엑스포 예산 등도 이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하면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필요해졌습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통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한 3년치 평균을 보면 한 2천억 정도는 지금 심의 과정에서 늘어납니다. 그래서 9조 2천억에서 한 3천억 이 정도는 더 이제 확보할 수 있다. 충북도는 다음 달 초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 협의회를 갖는 등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예산 증액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충북의 현안 사업 조기 해결을 위한 지역 정치권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해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실 전원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지역 의료계가 초비상입니다. 응급실 운영 중단 위기에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입니다. 대전에 사는 한 어르신은 전날 아픈 남편을 받아줄 병원이 없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충주까지 왔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위기 상황은 넘겼지만 이곳마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말에 참았던 울분을 터뜨립니다. 심정이 말할 수도 없지. 적으라는 거자 똑같잖아. 우리 시민들은 안 그래? 응급실도 없으면 어떻게 여기 분당에서 일이 돼서 119 타고 왔는데. 건국대 충주병원 응급의학과 전문의 7명이 지난주 집단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응급치료 후 배후 진료가 병원 내부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상급 병원으로 환자 전원마저 어렵게 되면서 누적된 현장의 고충이 터져나온 겁니다.
당장 다음 달로 예고된 응급실 공백 사태에 인근 병원들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금도 응급 환자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응급 환자의 40%를 소화하던 종합병원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남아있는 응급실의 과부하가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우리 병원에 계시는 분들도 힘들어서 지금 그러고 계신데 더 힘들게 되면 다 그만둔다고 하실까 봐 이러다가는 충주 시내 응급 환자를 볼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을 것 같아서 건국대 충주병원은 응급 전문의 급여 인상안을 제시하는 등 사직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추가 채용도 진행하겠다는 입장. 충주시와 지역 의료계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공보의 지원 요청 방안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뾰족한 해법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응급에 대한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충주에 있는 병원, 충주의료원과 건국대 충주병원, 그다음에 일반 병원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응급에 대한 부분을 대처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도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 현안 논의에 나선 가운데 추석 명절을 앞둔 응급실 공백 위기에 시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한편 김영환 지사는 의사들의 집단 행동과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에 대비해 지역 의료계와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지사는 김원섭 충북대 병원장과 김영규 청주의료원장, 이준현 청주 성모병원장을 만나 전공의 이탈이 지역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전문의 부족 상황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추석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병원의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4명 가운데 1명은 온라인 쇼핑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데요. 청주시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추석 특집 온라인 쇼핑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청주몰 라이브 커머스 제작 현장을 장원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5,000년 전 청주 소로리쌀을 복원해 만든 가공식품들이 청주시가 운영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 선을 보였습니다. 누룩의 일종으로 건강식으로 알려진 홍국으로 만든 빨간 식혜와 수제 쌀과자 세트인데 명절 선물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업체 측은 매출 상승은 물론 제품 홍보를 위한 판로 확보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판로 확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청주몰에서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에게 판로 확보를 해주셔서 기대감이 아주 큽니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한 라이브 커머스를 도입한 청주시는 올해 추석 특집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달 5일까지 8일간 지역 소상공인들이 만든 떡갈비와 토종꿀, 쌍화차, 참기름 등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이번 특집 방송에 참여하는 업체에 청주몰 입점과 상품 기획, SNS 홍보 등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사후 지원을 통해 업체 스스로 라이브 커머스를 운영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청주몰을 찾는 소비자들을 위해 할인과 무료 배송, 사은품 등의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상품은 최대 35% 할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은 사은품 증정, 그다음에 할인 쿠폰까지. 경기 침체로 폐업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판로 확대가 얼마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지난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당시 안전 재난 업무를 맡았던 충북도청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오송 참사 발생과 당시 이들의 근무 행태가 과연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앞으로 있을 재판의 쟁점입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4시간 전 다로현 미호천 교회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인 6시 34분에는 수위가 범람 위기인 계획 홍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그 시각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 관계자는 4차례에 걸쳐 충북도에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가 필요하다는 요청을 했지만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미호천교 수위가 지하차도 통제 기준에 도달했음에도 차량 통제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하차도를 비추는 CCTV 영상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관계기관이나 상급자 등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당시 충북도 재난안전실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7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적용한 주요 이유입니다. 또 충북도가 지난 2020년부터 궁평이 지하차도의 침수 위험성에 대해 여러 차례 인지했지만 책임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않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첫 재판에 나온 도청 공무원들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특히 당시 재난안전실장 측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 규정에 따라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고 참사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자연재난 과장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 나머지 공무원들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등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히 근무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다만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족에게는 도의적인 사과와 희생자에게는 애도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이 도의적으로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재판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과연 이들이 오송 참사 발생 과정에서 주어진 의무를 다했는지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이후 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다음 공판은 10월 3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28년 동안 계획에만 머물러 있던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이 차량 제작을 시작으로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대전시는 시민들 앞에서 착수 보고회를 열고 2028년에 공개될 트램의 큰 그림을 공개했는데 대전 도심을 달릴 2호선 트램은 어떤 모습일지 TJB 전유진 기자가 소개합니다.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수소 트램 열차가 철길을 따라 부드럽게 정류장으로 들어옵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달릴 수소 트램이 마침내 본격적인 차량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1996년 정부의 계획 승인 후 28년, 트램으로 변경된 지 10년 만입니다. 이미 차량은 발주가 됐고 올 하반기에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도시철도 2호선 수소 트램 사업이 착수되게 되겠습니다. 트램은 전력 공급선이 필요 없는 완전 무가선 방식으로 건설되는데 1회 20분 충전으로 227km가량 달릴 수 있습니다. 수소로 전기를 만드는 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고 운행에 필요한 수소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를 정제해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트램은 운행 과정에서 미세먼지를 정화하며 약 11만 명이 1시간 동안 소비하는 청정 공기를 생산해 대기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부는 높여 개방감을 선사하고 측면 유리에 투명 OLED를 설치해 노선과 관광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 충돌 경보 장치와 자동 제동 장치를 장착하고 화재 위험이 없는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 수소 트램에 적용하는 추진 배터리는 대전시랑 협의를 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비록 가격은 비싸지만 화재 염려가 없고 안정성이 확보된 LTO 배터리, 즉 리튬 티탄산 배터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트램은 2026년 하반기에 첫 제작을 마치고 모두 34편이 공급되며 4년 동안 노선 공사와 시험 운행 등을 거쳐 2028년 개통됩니다. 한 번에 305명까지 탑승 가능하며 출퇴근 시간은 8분 간격으로 나머지는 약 1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10월 말에는 본격적인 토목 공사도 착수되는데 교통 통제로 인한 혼잡 우려가 큰 만큼 대전시는 조만간 교통종합 대책을 발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어제 김태순 청주시 의원이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주시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 것이 시민의 알 권리와 이름 실명제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주장을 내놓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청주시 지부는 직원 성명 비공개, 죽음으로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성명을 통해 김포시청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자치단체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뒤늦게 이 정도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며 청주시 의회는 시대에 뒤처져진 인식에서 벗어나 직원들의 보호대책 수립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충북교육청 정무비서진 2명이 김병우 전 교육감 장모상의 조문객 명단 작성 의혹을 제기한 박진희 도의원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교육청 A 정무비서관과 B 정무비서는 의혹을 제기한 박진희 의원의 SNS 글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다며 고소장을 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 의원은 열흘 전 도교육청 비서진이 김병우 전 교육감 장모상의 조문을 다녀온 명단을 비밀리에 작성해 윤건영 교육감에 보고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글을 SNS에 올린 바 있습니다. 단양 지역 이장협의회는 오늘 단양군청 앞에서 환경부의 단양천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장들은 성명서에서 충주댐 건설로 깊은 상처가 남은 단양에 또다시 댐을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군민을 철저히 외면하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지난 22일 단양천댐 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한 단양군과 지역 주민들은 오는 30일 대규모 걸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충북문화재단이 충북도립극단을 창단합니다. 문화재단은 오늘 도립극단 창단 단원들과 개소식을 갖고 시즌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도립극단은 10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청주 예술의 전당 대극장에서 한여름밤의 템페스트라는 창단 공연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도내 11개 시군 순회 공연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경기도 부천 호텔 화재로 에어매트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북소방이 확보하고 있는 에어매트 3개 중 1개는 사용 연한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12개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에어매트는 모두 40개로 이 중 사용 연한인 7년이 지난 에어매트는 15개입니다. 더욱이 에어매트 운용에 대한 표준 매뉴얼도 갖추고 있지 않아 노후 에어매트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와 제도 운용 지침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청주시 복대동의 15층짜리 아파트 10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3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해당 세대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40분쯤 60대 A씨가 몰던 SUV 차량이 보은군 회남면 회인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여 만에 숨진 A씨를 발견해 인양했습니다. 경찰은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떨어졌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천구는 올해 상반기 고용률이 72.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상반기보다 1.4%포인트,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2.4%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2008년 지역별 고용조사를 처음 발표한 이래 역대 최고 고용률이고 경제활동 인구 5만 명 이상 시군 중 1위입니다. 한편 취업자 수는 6만 4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00명 증가했습니다. 네, 요즘 의료 현장이 말 그대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환자와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요. 갈등을 그냥 지켜보라고 정부와 정치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